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거 실전 가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끔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이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농지계획법대의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계획법과 농지법의 차이는 뭐냐면, 농지계획법에는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지에 관해서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서부터는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지개혁법대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아니고 농지 매매 증명서로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뭐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가 있어요. 농지증 갖고 지금 설명하는데, 제가 제일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농지개혁법대의 농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현재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농지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죠. 그런데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는 영농계획서를 심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미 농사를 안 짓고 건물을 짓겠다고 개발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땅에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 농사를 안 져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러한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경매 조건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라 그러면은 가서 얘기하면 그냥 뭐라 그러죠? 영농계획서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는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어떤 담당자 얘기하면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법을 적용을 안 받는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가 있고, 농지는 농지인데 농지법을 적용을 안 받는 농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답 과수원에다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집을 지었으면 집을 지은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져가서 지적과에 가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대지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지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인데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건물을 쳐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졌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가 이걸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원상복구 조건인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만 받았지 내가 아직 잔금을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고 나면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니까 경매로 샀을 때는 원상복구 복권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건데 내가 지금 팔으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이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인정 안 해줍니다. 지금 농지증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뭐죠? 농지개혁법대의 농지. 농지개혁법대의 농지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 그 농사를 안 져도 되는 영농계획서를 쓸 필요가 없는 농지.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 그거는 사실상 대지로서 집은 지어져 있는데 지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된 농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게끔 되는데 이 원상복구 조건인 경우에 해주는 경우에는 경매인 경우에는 해주고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이 없이 복구해야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지금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농지증에 대해서 문제는 나머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됐으면 농지증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뭐 종중이나 또는 일반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 농지증을 신청하면 안 해주는 것인데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영농계획서대로. 그 다음에 농지를 사서 농지증을 했을 때는 농사를 짓나 안 짓는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감시를 하고 농사를 안 짓을 때는 왜 안 짓느냐 하고 청문 명령을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지고 여기서 실전 사례가 종류별로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2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경기도 이천시 부바루 고백리 건물 매각제의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건물 매각 제외인데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근데 건물이 4채인데 4채가 있는데 세 채는 건축물 관정이 없이 무허가 건물이고 한 채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있는 겁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고 필지는 한 필지인데 한 필지에 뭐에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목이 3-24 1162제곱미터 약 351제곱미터인데 지분으로 나왔어요. 보면 김명삼 외 한 명 해갖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이 농지를 다 갖고 계셨다가 동네 분들이 집을 짓겠다 했더니 지으라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집을 짓고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아들 셋이서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큰아들이 이거 전부 다 관리했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건물은 보게끔 해서 매각 제외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나, 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거주자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 주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면 왜? 땅에 대한 소멸 기준만 있지 건축물 관정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설정이 없다 보니까 기준 관리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감정가가 2억 7,800짜리가 5차까지 떨어져서 6,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보면 이것이 이제 특수경매인데 이게 지금 언제죠? 보면 2014년도죠. 14년도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9년 정도 됐죠. 9년 정도쯤 됐을 때는 이 특수경매 초보 때 제가 이 특수경매를 강의하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무허가 건물이 세 채가 있고 지목이 잘리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 특수경매 중에서 하나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건물이 매각 제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특수경매에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가 3분의 2 지분으로 낙찰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지분권자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건지가 이 세 개가 그 중에서 다시 말하면 농취증이든지 건물 매각 제외든지 아니면 지분이든지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있어도 특수경매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경매는 세 개가 합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를 9년 전에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걸 보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이거를 해결할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제가 추천을 했어요. 이 특수경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돈이 될 것 같다. 그래도 얼른 사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10년 전에 그때도 이미 저한테다가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선도 경매를 3년에서 4, 5년 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이런 거 어렵다는 건 알지만 너무 아파트를 사고 경쟁력이 세다 보니까 조금 특수경매로 눈을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농지증 문제 있죠? 지분이죠? 건물 매각 제외죠? 세 개가 합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아무리 추천을 해도 자신을 못 하더라고요. 한 3일 있다가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한테 와서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부바로 900리 거를 제가 한번 입찰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해결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만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제가 한번 입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입찰 들어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뭐냐면 이 번지수로 들어가서 건축물 관리장을 띄면은 건물은 4개인데 그 중에서 1개는 건축물 관리장이 나옵니다. 그 1개는 가지고 가서 농취증을 띌 때 그거를 보여줘라. 담당자한테다가. 그러면 농취증 해준다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해갖고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집이 4개가 있는데 요 왼쪽 집 있는 요 수연수표 정육점 있죠. 요것만 건축물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명숙이라고 해서 여기 건축물 과정이 있죠. 여기 보면 50년생인데 이 건축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띄어 가지고 가서 제출해라고 그랬습니다. 제출했더니 보여줬더니 부법원에서 농지증 해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반려 통보.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 농지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한 필지에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걸 가지고
지목을 대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지목을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목이 저는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해 보면은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지인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부터 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다. 농지개혁법 때는 거기다 뭐가 건물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두 번째, 농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가 있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다음에 주거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안 줘도 되죠. 영농요건 분리농지. 그런데 또 하나 제일 맨 마지막 제가 뭐라 했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 어떤 농지죠? 지목이 전답 과선도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대지가 아니고 뭐예요? 사실상 대지고 농지가 아닌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한 가지 좀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요 근래에다가 농지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죠. 그러면 농지 전용 해주는 것이 200평, 66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지상을 보게끔 되면 여기에 대지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660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땅이 전부 다가 2,000 몇백 제곱미터 중에서 660제곱미터가 대지고 나머지 대지가 아닌 걸로 나오는데 이 당시에 대지 면적이라는 것을 안 적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부분별로 뛰는 게 아니라 필지별로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땅이라도 하나의 건물이 있게끔 되면 그거는 전체를 다 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한 필지에 건물이 4개 있었다 그랬죠. 우리는 내가 이거를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팔으려고 지금 산 거죠. 수익을 얻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했냐면은 한 필지에 4개의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표지하는 것만큼 분할을 해가지고 건물 주인한테다가 팔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은 여기를 갔습니다. 이 집을 갔어요. 이 집을 가갖고 여기가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수연수표라고 이렇게 정육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보면 슈퍼냐면 슈퍼가 아니고 동네에 골목에 있는 뭐랄까 주막집 같은 거예요. 날 보면 나이가 그 당시에 한 60대 정도쯤 되시는 분이 60대 한 중반쯤 되시는 분이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이 안에 보면 슈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이 한 4개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걸리나 소주 달라 그러면은 막걸리나 소주 주고 안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분이 안주 찌개 끓여서 만들어 주고 그리고 팔고 그런 자리가 독립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것을 먹는 그런 자리에 보면.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여기 4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알으려고 이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낙찰 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농지증을 했으니까 일주일 있으면 이제 허가가 나고 다시 또 일주일 있으면 또 그 이의 신청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있으면 잔금 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농지증을 해서 낙찰 허가가 났을 때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집에 제가 가서 라면 하나만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여자분이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도대체 이 시골 동네 구석에 낯선 사람이 와서 라면을 끓여달라는 게 이상한 거야. 라면을 끓여주긴 끓여주면서 날 유심히 보더라고. 라면을 끓여서 한 그릇 다 먹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땅을 전부 다를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집이 4채가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해갖고 집 4채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누가 주인인지 전화번호든지 이런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연락을 해서 저하고 한번 만날 수 있게끔 좀 주선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이렇게 라면 한 그릇 먹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이 시골에 네가 오겠냐 했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세요? 이거 경매에 나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또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천시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못 해준대요. 우리가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농지증을 안 해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입찰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잔금 내고 등기 이전 한 다음에 오세요. 우리 이미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낙찰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아직 등기 이전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낙찰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그 여자분한테 자세히 설명시킬 일은 없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잔금 내고 오겠는데 대신에 이 경매가 3분의 2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3분의 1도 내가 마저 좀 어떻게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나머지 3분의 1 갖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알죠. 누구냐 하면은요 이제 내가 지금 가서 한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슈퍼가 이 집인데 이리로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 첫 번째 집 이 집에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집에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등기 이전하고 올 테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와서 이 집으로 여기 있는 집으로 제가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한 고등학교쯤 되는 남자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땅이 여기 같이 있는 모양인데 좀 아버지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지금 회사에 출근하셨는데요. 그런 일이라면 제가 아버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내가 이 고백리 땅을 3분의 1을 제가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3분의 1을 갖고 계시니까 사장님 한번 좀 만나 뵈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 대신 4시 전에 오셔야 됩니다. 4시 지나면 제가 나가니까요. 그 사무실이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준 메시지 주소를 가지고
내비를 쳐갖고 딱 도착해 봤더니 거기가 드래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제 명함을 하나 드렸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명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들고 이거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이거 그동안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 많았었습니다. 아, 그렇죠. 2억 8천짜리가 6,600까지 떨어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겠냐고요. 많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장도 오고요. 공인중개사도 오고 여러 명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막상 낙찰을 못 받더니 교수님 어떻게 받으셨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더라고 저한테다. 저는 여기 있는 지금 보면 이것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여기 좀 그 왜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 파란색으로 둘러싸 있는 것이 이것이 뭐야? 한 필지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렇게 한 필지인데 이때 제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분할을 해서 땅을 분할을 해서 건물 주인에게 땅을 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개사님이 뭐라 그러면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더라.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내가 안 산다고 그러면은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소송해야죠.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면서 난 그거 못해요. 저는요 아버지 때부터 그거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갖고요 거기에 제가 쌀 1년에 2가마씩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만 하신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앞장서서 하시면은 저는 뒤에서 협조만 하지만 저는 앞에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근데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땅값이 얼마 갑니까? 얘기했더니 이 동네 호가는 60만 원으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거래는 5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싸게도 하고 하는데 이 동네가 그런 정도, 호가는 60만 원인데 40만 원 내외로 거래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정도 사이로 거래가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사장님 어느 정도에 파시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판다면 한 50만 원은 팔아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자료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가 이제 토목설계사무실 상일토목이라고 그 토목설계사무실 소장이 박상일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상일토목설계사무실이라고 있길래 상일토목설계사무실 가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한 필지인데 여기에 집이 4채가 있다. 4채가 있는데 이 집을 분할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일 첫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진취집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가분할을 한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얼마면 되겠냐 했더니 뭐 가분할을 해서 현황 측량해 주는 데는 뭐 그때 뭐 100만 원인가 뭐 얼마를 주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50만 원 입금시키라 그러고 해서 며칠 있다가 갔더니 이런 도면을 내놓고 제가 교수님 얘기한 대로 해서 현황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요 집은 요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고 여기는 이 집이고 이 집이고
이 집이 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 이 집이 이게 있는 이 집이 슈퍼고 그 다음에 요 집은 요 바깥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 요 바깥에 있는 집이고 안에 있는 집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바깥에 도로에 붙어 있고 이 현황 도로에 붙어 있는 거고 이건 도로에 붙어 있고 이 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도가 이렇게 잘라지니까 평수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분이 측량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만. 제가 여기를 측량하는데 여기 있는 이분이 아는 사람 만났는데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나 측량하고 있는데 나오더라고. 너 뭐하고 있냐고 나오더라고. 봤더니 2010년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여기 너 뭐하냐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측량한다 그랬더니 이 측량 무슨 측량을 하냐 그러래. 누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황 측량을 해달라서 이렇게 현황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낙찰을 받았다고? 야 그거 농취증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낙찰을 받았대냐? 야 그 사람 제주도인데 나 한번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2000시청 건설과에서 근무했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만둬서 다른 사업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먼저 번에 그 슈퍼에서 여자가 얘기한 것이 여기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보니까 농취증 안 해준다 하는 건데 자기 건물은 건축물 관련 없으니까 자기 건물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안 해준다고 당연히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거를 이대로 됐으니까 이거를 내가 분할을 해달라. 분할해야지 이제 파는 거 아니에요. 분할해달라 그랬더니 분할하는데 뭐 200만 원이니까 달라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럼 계약해. 분할하는 거에서 계약서 쓰고 제가 또 100만 원인가를 입금시켜주라고 낙찰전자 입금시켜주라고 했어요. 입금시켰어요.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 상일 토목에서.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저 이거 토지 분할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왜? 그랬더니,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어긋난다고 안 해준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안 한다고 말고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내일 모레 갈 테니까 만나서 나하고 같이 가자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한테 맡겨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 담당자들이 발열시키고 보완을 해오라 안 해준다고 할 때 있죠. 그때 건축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사무실들이 의뢰인 표를 들어서 담당자하고 다투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앞에서 맨날 같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담당자하고? 안 해준다고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자기가 못한다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전공을 건축을 한 사람인데 이거를 자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토지개발 강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부터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못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못 자르는 거예요. 다른 게 자르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르는 방법을 모르는 건데 담당자도 그렇게 내가 기다리라고 내가 서류를 다 가지고 갔더니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했더니 내 차 타고 가서 이제 이천시청이 내려가지고 담당자 어디 누구냐 그랬더니 1층에 이제 민원실 있고 민원실 안에 농식과 있는데 거기 이제 허가 담당이 있는데 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치다가 여기서 이쪽 샘센터 맨 끝에 있는 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내가 갈게 해갖고 가고 걔는
나하고 5발자국 뒤로 뒤 5발, 바로 붙어오고 때리고 5발자국 뒤 떨어오는 거야. 담당자한테다가 찍히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담당자한테도 내가 따지는 거 아니다. 저 땅 주인이 지랄하는 거다. 그렇게 때려오는 거야. 내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좀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예, 앉으세요. 우리 앉아.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나이가 한 50대 중반으로 그 농지과에서 좀 이미 좀 관록이 있으신 높은 분이야. 직급이 내가 보기에는 높으신 분이다. 앉으세요. 그래. 앉았어요. 무엇입니까?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농지를 이걸 분할을 해달라고 이 분할해달라고 했더니 농지과에서 이렇게 분할을 안 해준다고 해갖고 제가 왜 안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뭐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당연히 안 되죠.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으면 분할 안 해주는 걸로 그 농지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농지법에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뭘 안 해준다? 분할을 해주는 거를 안 해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뭘 보였죠? 자,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 농지법 규정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는 제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로 받았는데 왜 분할을 할 때는 농지법을 적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약에 이게 밑에 지금 같은 뭐라도 핑계를 대고 우겨요.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여기까지 뭐 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이 분할하는 거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를 협조 농지과에 농지다 보니까 농지에서 협조를 보냈는데 농지과에서 불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내실 때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협조 우리한테다가 그 협조해야 될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다고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닌지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나오면서 토목 설계사무실 보고 이제 이제 나가 잘난 척 하는 거지, 이제 뭐. 그렇지? 그랬더니. 그냥 오신 김에요. 한 군데만 더 들려요. 뭔데? 그랬더니. 지적과에도 가야 되는데요. 지적과에서도 또 시비 걸어요, 사실은. 지적까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적과 어딘데? 저기 또 갑시다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층인가 올라가서 지적으로 갔어, 이제. 누구냐한테 저 사람이래. 또 가르쳐주라고 또 갔지, 이제. 여기는 내가 이제 사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항공사진을 내놓고 이렇게 항공사진이 집이 돼 있죠. 한 필지도 됐죠. 항공사진 내놓고 여기에 있는 요 집 하나가 건축물 과장이 있고 나머지 세 채는 무허가다. 근데 이 분할을 안 해가지고 한 30여 년 동안을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분할 좀 하려고 한다. 흑자가 지금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분할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건축물 과장 하나 있는 거 봤잖아 아까? 이렇게 보더니 우리 지적과에서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기 전에는 분할 안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할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민원인님 뵈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형님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건데요.
여기 분할을 신청할 때 이 집, 이 집, 이 집은 집어넣지 마세요.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걸 갖고 이 집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겠다고 분할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인정해서 이게 분할을 하면은 이거와 이거와 이거는 저절로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에서 이 집, 이 집, 이 집은 빼버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건축물 관장을 있는 걸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분할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오면서 내가 우리 토목선교사님하고 얘기 들었지?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해갖고 사실 이거는 지금 자르고 난 다음에 거예요. 이제 옛날 거는 지금 서류를 찾으려니까 없으니까 자르고 난 거니까 자르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르려고 이제 준비는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르긴 자르면서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야? 누가? 철수, 순이, 영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딱 이름을 바꾸면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편안한 거예요. 측량해서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저기 뭐야? 그게 아까 그게 이천시 건설과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여기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자기가 대표로 해서 나하고 한번 만나서 이렇게 자르게끔 다까지 이게 측량설계에서 한 번씩 하고 사람이 얘기가 됐나 봐. 자르게끔 이게 다 됐다고. 선까지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보겠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격을 한번 얘기를 해봐서 잘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대표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할 수 있게끔 얘기했나 봐. 이 토목설계 사무실에다가. 그러니까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여기 있는 분이 한 분이 자기가 대표로 해갖고 우리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는데 이주심 한번 오실 수 있습니까? 길래 그럼 그 사람 대표로 한다 그랬더니 예 대표로 온답니다. 알았어. 만납시다 했더니 만나겠다 그러면 시간 약속을 해갖고 나한테 전해줘 그랬더니 뭐 하루인가 있다가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날 그 시간에 가는 겁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그 왜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이렇게 분할을 될 수 있게끔 다 얘기가 다 됐다. 농지가도 되고 얘기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맞아갖고 계약하면 된다. 저는 처음에 호가는 한 60만 원이라고 했고 저는 실거래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10몇만 원꼴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얼마에 이거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서 나는 실질적으로 35만 원만 입금되면 무조건 팔려고 그런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35만 원에 파신다면 우리 무조건 사겠습니다. 35만 원을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가는 한 60만 원 가는데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거래되는 걸 내가 35만 원에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35만 원이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계약하십니다. 제가 그 만나서 다 의논해서 계약하는 걸 연락드리겠습니다. 35만 원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몇 월 며칠 날 계약하자고 올 텐데, 헤어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여기 대표로 오신 분이요. 자기네 땅은 조금 깎아달라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내가 통해서 35만 원 얘기했는데 자기가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땅은 조금 깎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면 5만 원 깎아줘서 30만 원에 하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갖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연락해서 계약서를 이제 날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 날짜를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금방 계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있다가 연락이 왔어. 교수님 왜? 그랬더니 저희들이 다 의논을 해본 결과 교수님이 갖고 계신 거는 3분의 2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기 낙찰 받기 3분의 2만 받았잖아요. 3분의 1도 교수님하고 똑같이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드래곤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35만 원에 팔기로 했고 앞에 건 또 힘썼기 때문에 30만 원을 해주겠다. 당신도 똑같이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조금 무리고 나는 내 좁은 생각에는 우리 것만 빨리 팔고 나오자 싶은 생각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다 안 사고 3분의 2만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그 여기 어디야 그 동네 사람들 여기 4명 다 나왔고 여기 뭐네 선숙 슈퍼에서 같이 만납시다 해갖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날 만나기로 해갖고 이제 그 조금 요 가게 우리 강의 한 반만 해요. 가게가 아주 작아. 그런데 이제 의자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 열고 두 개 합친 거 정도가 4개가 있고, 아니 3개가 있고, 하나는 왜 동그랗게 왜 연탄에 해갖고 왜 동그랗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요 책상 2개 있는 걸 붙여놓고 5이 이제 앉은 거야. 앉아갖고 내가 설득을 하는 거지. 일단은 너희들은 원래 주인한테다가 쌀 2마리를 주고 사고 있대. 그 사람이 당신 건물 허물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일단은 3분의 2씩만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다가 팔렘 팔고 말렘 말어. 어차피 뭐 쌀 2마리 그러니까 2가마 주던 거 이제는 뭐 쌀 반가마만 주면 되지 않냐. 이러면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다시 쌀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이 당신네 보고 건물 철거하라 나가라 못한다. 힘도 못 쓴다 그 사람. 힘을 쓰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머지 3분의 1이.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35만 원에 우리가 내가 싸게 줄 때 사라. 이렇게 그 집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야. 있는데 누군가 2명이 들어와서 그 옆에 이렇게 동그란 그 의자에 앉아서 막걸리 좀 주세요 뭐 하고 안주 시켜서 먹고 있더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내가 우리 땅만 팔려고 열심히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힘도 못 쓰는 거다. 아무것도 못해. 이제 우리 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상관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설명을 한참 열불을 터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 교수님 저 좀 잠깐 봅시다 그러더라고. 누가 날 보자 그러지? 나 저기 뭐야 옛날에 어디야 저기 뭐야 속초 가서 왜 뭐가 있었죠? 그 왜 온천 있었죠? 속초에도 온천이 있어요. 뭐 온천인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옆에 이렇게 오시더니 아이고 이 교수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몰라도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자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잠깐만 바깥에서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얘기하다가 바깥에 나왔더니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앉아서 잠깐만 얘기하고 왔거든요. 상당히 작은 분인데 그 사람이 뒷짐을 들고 나한테 탁 그랬더니 내가 드래곤 공인중개사요.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나는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도와드려서 분할할 수 있게끔 하고 다 했는데
내 옆에 서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 주인이 옆에서 와서 술 먹고 있는지 모르고 나는 거기 옆에다 떠들어댔더니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미안해갖고. 가만히 있었더니 들어가십시다. 들어오더니 우리 저기 뭐야 모이들 4명 앉아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얘기한 가격 그대로 나도 팔을 거니까 그대로 계약 저도 할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대로 진행하고 팔고 이렇게 좀 잘라줘서 분할이 됩니다.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농지는 전체적으로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농지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개혁법대의 농지가 있고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져대는 농지가 있고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지가 있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농지증이 이렇게 4가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한 게 뭐냐면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 농지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대지로 본다 이런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을 할 때 등기소에 가는 거거든요. 네, 농지인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같이 첨부돼서 등기 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농지는 농지인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불허가 후 즉시 항고. 제가 먼저 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안 해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변경. 변경을 신청하는 건데 변경 신청은 뭐 할 때 하냐면은 소송을 해놓고 소송 접수증을 첨부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불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1심 끝나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해서 중단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질 못해가지고 불허가로 판결이 난 걸 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여기에 낙찰을 받으신 분은 전라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저는 여기에 낙찰을 받으신 분은 실질적으로 얼굴을 만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2년 정도를 저한테다가 1년에 120만 원씩 내고 2년을 추천 물건을 동영상으로 들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문자로 또 뭘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던다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이것도 그때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어요. 다 오지는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온 걸 보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각을 했죠. 신권으로 누가 1,300원이 나온 걸 누가 2,000만 원에 낙찰했는데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농지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했어요? 미납을 했죠.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재경매에 나왔던 겁니다. 재경매에 나와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보면. 매각을 했는데 매각이 되니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불허가 났었습니다. 이게 여기 다시 말해 여기 정리하는 곳에서 잘못돼 불허가 났고 불허가 난 다음에 변경을 하고 다시 허가가 난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천 물건만 해줬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끝이 난 사건입니다. 자, 그분이 보는 건 여기 보면 지목이 두 필지인데 하나는 대지죠. 하나는 전이죠. 그러니까 대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고 전은 농지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뭘로 돼 있어요?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건축 허가는 났는데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이 매각 제외가 되는 거예요. (154-195가) 있고 154-96이 있는데 154-95는 이게 뭐야? 대지. 요거는 뭐야? 전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담당자가 농지증을 해줬다가 나중에 농지증을 안 해줬어요. 한국 사진 보시면 이렇게 전이고 집이 이렇게 넘어온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필지는 대지가 한 필지는 전인데 계획관리지의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건축물 관리지장을 보면은 보십시오. 154-195- 왜 한 필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154-195만 대지로 만들어 놓고 또 한 필지도 같이 대지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또 한 필지를 대지로 변경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154-195인데 왜 한 필지로 했는데 왜 한 필지만 돼 있지? 여기에 보면 한 필지에 보면 이 번지수가 몇 번지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54-195하고 154- 여기 뭐야? 96인가? 95하고 154-95하고 154-195하고 두 개가 맞는데 건축물 관리장에는 154-195 왜 한 필지 이렇게 돼 있고 건축물 관리장에는 154-95라는 것이 안 적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거를 지목변경 신청할 때에 154-195고 왜 한 필지는 154-95니까 이것도 변경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야겠는데 담당자가 건축물 관리자 그 번지수가 안 나오니까 이것만 해놓고 이건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놨지만 사실상 대지된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농지증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놓고 불허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지증을 안 해준 줄 알았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행정소송한다고 그러고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끝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할 수 없이 항소를 해야 된다. 이제 1심은 끝난 겁니다. 항소해야 되니까 항소소장을 넣고 항소소장을 넣은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회계에다가 내가 이걸 항소를 했으니까 경매 진행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신청을 해라. 그래서 변경을 신청 그러니까 하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죠. 이건 건축물 과세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지니까 주장을 좀 잘 좀 해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얼마 있다가 저한테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판결 받아서 이겼습니다 하고.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처음 빼기 안 해주는 건 농지 취득 자격증 및 미발급입니다. 반려사유.
법성령 하천립 153 우리 씨는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 바다에는 농지법상 농지임. 아까 195가 있고 95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95번지는 농지법상 농지임.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필지의 건축물의 일부가 존재하여 일부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등 농업 경우에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건 검토 결과 불법 행질 변경 및 건축을 있는 부분에는 복구가 필요한 상태, 현 상태에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음. 이렇게 해갖고 된다? 발급을 안 해준 겁니다. 이걸 그때 저한테다가 문자로 보내줄 수 없어요. 그러길래 내가 이거를 바로 이제 불허가 났다 그러길래 항소를 하고 해라 해갖고 다시 항소를 하고 결정이 난 겁니다. 제가 중간에 그 소장 쓰고 내용 이런 건 내가 몰랐고 이런 식으로 네가 가서 다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소장을 다시 쓰고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갖고 결정이 뭐 나오죠? 뭐라고 했어? 제1심 결정. 광주지방 임대 타격 얼마의 평화방법 결정한 것을 보면 제1심 결정을 뭐 한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1심의 판결이 난 거죠. 이게 불허가로. 난 거를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2심에서 난 거죠. 보면. 2심에서 다음. 이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광주지방병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료를 제출하여는 최고가의 매수인이 매각 결정기 농지채무를 제출하기 아니함으로써 매각가 불적이 된 때는 매주 매수 부정 신청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 매달 조건으로 직권으로 정하였다. 제2 토지를 민사 집행 절차에 매수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한 농지 등에 대하여 사실 조회를 하였고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제1심법의 사자보고권은 이 사건 이 토지의 농지로서 최고가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선고했다. 제1심법원은 즉시 항고인을 제출해서 제1심법원은 보좌관의 위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의 제2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하여 주었고 항고사건 재계속 농지 취득 자격이 제출한 경우는 항고법원으로서 이를 같은 사유지에 고려하여 매각 허가로 결정을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이를 2019년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법에 적용 대상인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앞서서 불허가 난 거를 다시 하고 농지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걸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이제 그 사람이 낙찰을 받고 결국에서는 건물 주인하고 합의를 해갖고 건물 주인에게 다시 팔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보게끔 되면은 불허가 결정을 하면은 결정하기 전에 소장을 집어넣어서 변경을 신청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 불허가 났지 않습니까? 1심에 불허가 나더라도 다시 항소를 하고 항소하고서는 항소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경매를 중단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중단시켜 주는데 어떤 경우는 항소를 하고 소송을 했으니까 중단을 해달라는 변경시켜 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는. 소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소송을 했으니까 소송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경매를 진행시키지 말고 중단시켜달라 하면은 변경을 해준다 이런 얘기. 그럼 변경하는 동안은 경매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지면은 경매를 다시 진행시키고 판결에서 농지증 해주려면 농지증 발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경매가 끝이 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주면 경매는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2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살 때는 한 필지 한 필지 따로따로 매매 계약을 맺을 수도 있죠. 한 필지 일대는 보면 예를 들어서 5필지를 사야 되는데 4필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필지에 문제가 있다. 그럼 4필지를 먼저 농지증을 발급받고 한 필지는 건물을 허물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또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받은 것 중에서 한꺼번에 농지증을 받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다고 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전부 다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두 필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한 필지에는 건물이 정식으로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또 농지인데 불법으로 산소를 만들어놨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 한 필지가 있고 또 한 필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이 만들어진 필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가 다 전이기 때문에 두 필지 전부 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한 필지는 농지증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또 한 필지는 합법적인 건물이 하나가 있고 불법 건축물이 하나가 있고 불법으로 산소를 만들어진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아가지고 농지증을 해달라니까 여기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저한테다가 우리 수강생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긴 하나는 합법적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했더니 거기 옆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수강생한테 얘기했죠. 그러면 반려증을 해줄 테니까 미발급을 해줄 테니까 미발급 받아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바로 소송을 하자. 알았어요. 그럼 그 얘기 받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받아갖고 오더니 해줬네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 순천남지 논산 빌고는 양산지에 보면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보면은 285-1이 한 번지가 있고 285-3이 한 번지가 있습니다. 보면 78평, 21평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한 필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정식으로 되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누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부속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사는 뭐죠 이게? 부속사. 축사 부속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식 건축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은 농사를 짓는 축사나 뭐 창고인 경우에는 그대로 농지로 보고 지목변경을 안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축사를 짓 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과정이 올라가면 대지로 바꿔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이 이미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부속사로 되어 있지만.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에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에는 뭐야? 불법으로 있는 그 한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아무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현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항공사진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집이 있죠.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또 보면 여기 보면 부속사는 이거예요. 부속사. 이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집도 있고 여기 또 부속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장에는 부속사가 있는데 이건 부속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요? 산소가 이렇게 있죠. 산소가 3개씩이나 있잖아요. 이거 담당자가 안 해줬다가 처음에 안 해준다고 하다가 그러면 미발급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송을 할 테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갔더니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산이 이발디 전 이거 보면 뭐야? 발급.
뭐죠? 반려. 농지법 제1항의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음. 농지로 제1항의 농지예요. 발급함. 농지 취득 자격 발급 및 반려 현황. 다시 말하면 하나는 발급을 했고 하나는 뭐에? 반려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건축물 관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낙찰을 받아서 등기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분 쉬었다 하십니다.